안녕하세요. 티맥스 소프트 오은욱입니다. 이번 교육은 티맥스 제품의 컨피그 활용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티맥스 컨피그 파일의 구성부터 알아보고 그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각 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파일 구성을 살펴보면 총 9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메인, 노드, 서버 그룹, 서버, 서비스가 있고 그림상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게이트웨이, 라우팅, RQ, HMS 절이 있습니다. 이 9개의 절 중에서 게이트웨이, 라우팅, RQ 등을 제외하고 도메인부터 서비스 절까지는 반드시 정의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들입니다. 여기서 각 절은 서로 트리 형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맥스 시스템 전체 환경에 대한 도메인이 존재하고 도메인에는 하나 이상의 노드가, 각 노드에는 하나 이상의 서버 그룹이, 서버 그룹 안에는 하나 이상의 업무 서버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업무 처리 서버 프로세스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가 포함되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티맥스에서 도메인이란 여러 노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티맥스 시스템을 말합니다. 도메인절은 티맥스 환경 파일에서 가장 먼저 정의되며 하나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메인절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어드 메모리 키 설정입니다. 티맥스의 주요 프로세스들은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의된 키값부터 차례대로 4개의 키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키값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min CLH와 max CLH입니다. 티맥스에서 기동할 수 있는 CLH의 최소 최대 개수를 정의하는 값입니다. max 유저는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클라이언트 수를 정의하는 설정입니다. 다음으로 T포트 넘버는 디폴트로 8888 포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포트 번호이며 시스템의 다른 프로세스에서 사용하지 않는 포트 중 하나를 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해당 포트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환경 변수 tmax 호스트 포트 값에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t포트 넘버에 플러스 1을 더한 포트는 멀티노드 구성 시에 tmax 노드 간 통신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IPC펌 설정입니다. 공유 메모리 세그먼트와 tmax 홈 하위에 패스 디렉토리에 생성되는 파이프 파일의 제어 단위를 설정하는 값입니다. 이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시작 종료 권한을 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서버, 서비스 절에 대한 한 노드에서 설정 가능한 수를 제한하는 max SPR, max SVR, max SVC, max CPC 설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max SPR은 서버 프로세스들의 max의 총 합을 제한하는 값이고 max SVR은 등록 가능한 서버 종류의 최대 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 체크 인터벌 설정입니다. 클라이언트 감시 시간 간격을 결정하는 설정으로 뒤에 아이들 타임 항목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이들 타임은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요청을 하지 않고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최대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체크 인터벌 값이 5이고 아이들 타임이 30초로 설정되어 있으면 5초 간격으로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감시하고 30초까지 서비스 요청이 없으면 티맥스 시스템에서 해당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tx 타임 설정입니다. 트랜잭션 처리 제한 시간을 결정하는 설정으로서, 즉 tx begin의 트랜잭션 시작에서부터 tx 커밋이나 tx 롤백으로 트랜잭션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주어진 트랜잭션 시간 동안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롤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블락 타임 설정입니다. 요청자가 서비스 호출하는 시점부터 응답을 수신 완료할 때까지의 시간 제한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수행 시간과 큐잉이 있었다면 서비스 큐잉 시간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nlive inqueue 설정입니다. tmx 시스템이 여러 노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노드 간 감시 시간을 정하는 설정입니다. tmx 시스템은 양옆의 노드 간에 피어-투-피어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환경 파일에 등록된 순서대로 다음 노드를 감시함으로써 전체 노드가 원활히 통신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에서 TP-GET 리플라이 없이 요청할 수 있는 TP-ACall의 개수를 정의하는 max CACall과 max ACACall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tmx 시스템을 이루는 노드에 대한 설정입니다. 먼저 도메인과 마찬가지로 노드의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 15자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드의 물리적인 이름으로서 시스템의 호스트네임 값을 그대로 정의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노드명은 반드시 서버의 etc 호스트 파일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멀티노드 구성 시에는 멀티노드에 포함되는 모든 노드가 환경 파일에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환경 파일을 모든 노드들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럼 노드별 설정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tmx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홈 디렉토리의 절대 경로인 tmx dir 설정이 있고, 이 경로명은 서버의 프로파일이나 배시 프로파일에 등록된 환경 변수 tmx dir과 동일한 값이 정의됩니다. 그리고 tmx 시스템에 올라가는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이 존재하는 app-dir 설정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로그 디렉토리 설정들이 있습니다. 시스템 메시지가 기록될 디렉토리인 slogdir에는 날짜별로 파일이 만들어져 각 파일의 시간 순으로 발생한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다음 tlogdir은 xA를 이용한 트랜잭션 발생 시 이에 대한 정보를 tx 로그 파일로 남기는 경로입니다. 생성되는 파일은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직접 해독은 불가능하고 tmx 엔진에서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를 위해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ulogdir은 사용자 메시지가 기록되는 유저 로그가 생성되는 경로입니다. 사용자, 즉 tmx 응용 프로그램은 config 파일에 서버절에 설정되는 CLOPT 설정 또는 서비스를 이루는 소스 코드 상에서 유저 로그 함수를 이용하여 디버그용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passdir은 tmx 주요 프로세스들이 스트림 파이프를 통하여 통신하는데 필요한 패스 네임들이 만들어지는 디렉토리 명입니다. 다음으로 RAC 포트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3333 포트 번호가 설정이 되는데, 멀티노드 환경에서 노드를 한 곳에서 관리하기 위해 상대방 노드에 RAC 데몬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RAC 데몬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다음은 CLHQ 타임아웃 설정입니다. 서비스 큐에 지정된 시간 이상 대기 상태에 있는 경우 시간이 경과된 메시지를 큐에서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즉, 호스트 문제,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큐에 계속 적체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무한정 큐에 적체시키지 않고
클라이언트에게 현재 상황을 알려 적절한 대처를 유도하는 설정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CLH OPT 설정입니다. CLH 프로세스에 전달하는 명령어 옵션을 정의하는 설정입니다. CLH 로그 경로라든지 CLH의 기능적인 옵션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버 그룹절입니다. 팀엑스에서는 응용 서버 프로세스들을 그룹 단위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버들의 그룹화는 그 서버들이 어떤 노드에 존재하는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지, 또한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서버 그룹은 트랜잭션 처리, 부하 조절, 장애 대책이 이루어지는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버 그룹 이름은 서버절의 SVG 네임 항목과 연결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노드 네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멀티노드와 같이 노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버 그룹이 존재하는 노드를 정의합니다. 다음으로 커즌 설정이 있습니다. 서버 그룹별로 서로 프로세스를 공유하여 이중화하거나 그룹 간 라우팅이 필요한 경우 커즌 설정을 활용합니다. 커즌 설정이 아닌 경우 백업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 대책 방안의 하나로 제공되며 백업되어야 할 그룹 이름을 지정하면 하드웨어 장애 시 백업 서버 그룹에 속한 서버들이 기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로드 설정입니다. 부하 분산의 형태를 지정하는 항목으로서 커즌 항목에서 정의된 그룹에서만 설정하게 됩니다. 설정 값으로는 먼저 -1을 설정하게 되면 스태틱 라우팅을 의미하며 특정 노드에 접속한 클라이언트는 그 노드에 속하는 그룹에서 무조건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 0을 설정하게 되면 다이나믹 라우팅이 수행되며 팀엑스 엔진이 판단하여 제일 부하가 적은 그룹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부하를 분산하게 됩니다. 1 이상의 자연수를 설정하게 되면 룰 베이스 라우팅을 의미하며 분산을 하고자 하는 그룹들에 대하여 각각 지정한 비율대로 부하를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를 설정하게 되면 지능형 라우팅 방식으로서 기본적으로 접속한 노드에서 처리를 하다가 해당 노드 프로세스가 비정상 종료되어 서비스를 처리할 수 없게 될 경우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로 다시 분배되어 처리되도록 해줍니다. 이 외에도 커즌으로 설정한 서버 그룹 간에 백업을 할 수 있는 -3 설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TMS 네임 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그룹, 즉 TMS가 설정이 되는 경우 해당 서버 그룹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담당할 TMS 프로세스 이름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min TMS, max TMS 설정을 통해서 TMS 부팅 시에 기동되는 TMS 프로세스 수와 최대 기동될 수 있는 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dbName 설정은 TMS를 사용하는 경우 지정하며 데이터베이스 고유의 이름을 지정하게 됩니다. 예시와 같이 대문자로 오라클 또는 티베로DB를 사용할 경우 대문자로 티베로라고 설정해주면 됩니다. 다음 오픈인포 설정에서는 TMS를 사용하는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을 하기 위한 유저 및 패스워드 등의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문법을 정의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게 되면 팀엑스 TMS 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고 오픈인포도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그룹은 분산 트랜잭션이 필요 없는 non-XA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룹이 됩니다. 두 번째 예제는 오픈인포를 정의하고 TMS 프로세스를 사용함으로써 XA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룹이 됩니다. 즉 분산 트랜잭션 처리를 요하는 서비스들을 담당하는 그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미 =y를 사용하는 그룹은 보통 게이트웨이 설정을 그룹핑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도메인 노드 서버 그룹절이 팀엑스 시스템과 관련된 환경 설정이었다면 서버절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등록하게 됩니다. 먼저 서버절의 이름을 설정하는데 실제 실행되는 바이너리 이름으로서 앞의 절들과 마찬가지로 유니크한 이름이어야 합니다. 서버절에는 서버 그룹 네임을 정의하게 되는데 앞서 정의한 서버 그룹 중 해당 서버가 속하게 되는 그룹을 정의합니다. 서버와 서버 그룹절의 연결을 통해서 서버가 어떤 노드에서 동작할 것인지 어떤 DB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설정은 리스타트 설정입니다. 서버 프로세스의 재기동 여부를 결정하는 항목으로 Y로 설정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종료 시 TMM 프로세스가 즉시 재기동 시켜주게 됩니다. 다음은 맥스 리스타트 설정입니다. 서버 프로세스의 최대 재시작 가능한 횟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gPeriod 설정은 맥스 리스타트 횟수가 유효한 시간 주기를 말합니다. 예시와 같이 gPeriod 값이 3600이면 이는 초단위이므로 1시간이 설정됩니다. 맥스 리스타트 값이 10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1시간 동안 최대 10회 재시작할 수 있다는 설정입니다. 다음은 맥스 큐 카운트 설정입니다. 업무 폭주로 인하여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큐에 적체되어 계속 증가하는 경우 설정값 이상의 업무가 요청된다면 해당 업무는 큐에 적체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 즉시 TP EQ full 에러를 응답하는 설정입니다. 만약 -1로 설정하게 되면 큐 대기 건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적체해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CLOPT 설정은 스탠다드 아웃풋 파일을 저장하는 -5 옵션, 스탠다드 에러 파일을 저장하는 -2 옵션, 서비스 로그를 기록하는 -L 옵션 등 서버 프로세스가 기동될 때 전달되는 명령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동될 서버 프로세스의 개수와 최대 개수를 설정하는 min-max 설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ASQ 카운트 설정은 자동으로 서버 프로세스가 추가 기동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큐에 쌓여진 개수를 정의합니다. 서비스 요청 건수가 큐에 ASQ 카운트 값 이상 쌓이게 되면 맥스 개수 한도 내에서 서버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기동하게 됩니다. 만약 ASQ 카운트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큐에 쌓이는 것에 상관없이 서버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기동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ASQ 카운트 설정과 관련 있는 라이프 스팬 설정이 있습니다. ASQ 카운트 설정에 의해 추가적으로 기동되거나 혹은 POD 프로세스 타입 설정에 의해 프로세스가 기동된 경우에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유유 상태를 체크하여 프로세스를 민 수치만큼 다운시키는 설정입니다. 설정값 유형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내리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는 아이들 다운 설정이 있고 서비스 수행 후 즉시 내려가는 아이들 언더바 제로 그리고 예시와 같이 아이들 언더바 임의의 초 단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케줄 설정입니다. 서버 프로세스의 민값이 2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서버 프로세스 간의 처리 순서를 지정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레디 상태 중 가장 첫 번째 프로세스가 처리하는 FA 방식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라운드 로빈, 즉 RR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ROC 설정입니다. 리커넥트 아웃바운드 CPC의 약어로 서버가 CLH와 연결이 끊어졌을 때 재연결을 시도하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MAPM 설정은 서버에서 수행되는 서비스가 서비스 타임아웃이 지났음에도 러닝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TSM 엔진 프로세스가 체크하여 설정된 시간 뒤에 강제 종료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서버절에서 등록한 서버 프로세스에 포함된 서비스를 등록하는 설정입니다. 서버는 응용 프로그램 바이너리라고 본다면 서비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서비스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름은 기존에는 15자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TMAX 4버전 이상부터는 31자 이내까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 프로그램 내에 함수 이름이 사용되며 멀티 도메인 환경일 때는 모든 도메인에서 고유한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프로세스를 지정하는 SVR 네임 설정이 있습니다. 즉, 해당 서비스 루틴을 가진 서버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 이름이 정의됩니다. 만일 복수 개의 서비스를 묶어서 하나의 서버 프로세스를 만드는 경우에는 각 서비스마다 동일한 서버 프로세스명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SVC 타임 설정입니다. 서비스 처리의 제한 시간을 의미하는 설정으로서 각 서비스는 서비스 처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지정된 SVC 타임 시간 안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SVC 타임이 초과하면 서버 프로세스는 서비스를 중지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에러를 응답하게 됩니다. 도메인절의 블락타임 항목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점부터라면 서비스 타임은 서버 프로세스가 CLH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넘겨받아 서비스 루틴이 시작되는 시점부터입니다. 서비스 타임이 0인 경우는 서비스 처리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음 오토 트레인 설정은 Y로 설정할 경우 글로벌 트랜잭션이 자동으로 시작되어 외부로부터의 호출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트랜잭션에 묶이게 되는 설정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절에서 함께 살펴볼 것이 config 파일에 정의되는 타임아웃 값의 상관관계입니다. 도메인절에서는 블락타임, 즉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요청한 시점부터 응답을 수신할 때까지의 범위를 정하는 타임아웃이 있고, 도메인절과 노드절에 정의하는 아이들 타임은 클라이언트가 TMAX 시스템으로 TP 스타트를 한 이후 데이터를 송수신하지 않는 유휴 시간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절의 SVC 타임은 서비스 요청을 TMAX 응용 서버 프로세스가 받아서 서비스를 시작한 시점부터 TP 리턴을 수행할 때까지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SVC 타임은 물론 블락 타임보다 작게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TX 타임은 글로벌 트랜잭션 시작, 즉 TX 비긴 호출부터 TX 커밋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의 범위인데 트랜잭션의 시작점에 따라 구분됩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TX 비긴, TX 커밋 호출 시에는 TX 타임 설정이 블락 타임 설정보다 커야 합니다. 반대로 서버에서 TX 비긴, TX 커밋 호출 시에는 TX 타임 설정은 블락 타임 설정보다 작아야 합니다. 끝으로 CLH Q 타임아웃은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온 요청 데이터가 즉시 처리되지 못하고 서비스 큐에 적재되는 경우 적재될 수 있는 최대 제한 시간을 의미하는 설정입니다. 다음으로 게이트웨이 설정입니다. 시스템이 수많은 노드로 구성되었을 경우에 모든 노드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연결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의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노드 간의 통신 트래픽이 심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메인을 분리하고 분리된 도메인 간의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연결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절은 필수 절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등록하는 설정입니다.
가장 먼저 게이트웨이 이름을 정의하는데 사용자가 정하는 임의의 이름으로서 게이트웨이절 내에서 유일한 값이면 됩니다. 노드네임은 도메인 내에서 게이트웨이 프로세스가 실행될 노드명을 지정하는 항목으로 사용되는 노드네임은 위에 노드절에서 정의한 노드 이름을 그대로 설정하면 됩니다. 포트 넘버는 로컬 게이트웨이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리슨 포트 번호입니다. 해당 포트 번호는 리모트 게이트웨이에서 로컬 게이트웨이 프로세스와 연결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리모트, 즉 상대방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정으로 리모트 게이트웨이 어드레스, 리모트 게이트웨이 포트 넘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타입 설정이 있습니다. 로컬 게이트웨이 프로세스가 접속할 리모트 게이트웨이의 종류를 지정하는 항목으로 tmax 타입과 tmax non-tx 타입이 있습니다. tmax 타입은 리모트 시스템이 tmax 시스템임을 지정하는 것이고 tmax non-tx 타입은 리모트 시스템이 tmax 시스템이면서 도메인 간 분산 트랜잭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지정하는 설정입니다. 다음으로 CPC 설정은 게이트웨이 이용 시에 양 도메인의 CLH 프로세스 간 병렬 통신 채널 수를 지정하는 항목입니다. 게이트웨이 프로세스가 처리량이 아주 많고 서비스의 소요 시간이 길 경우에 다중 채널을 두어서 병렬 통신으로 처리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tmax non-tx 타입의 게이트웨이인 경우에 2개에서 3개 이하의 CPC로도 충분한 성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에서도 커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서비스를 여러 게이트웨이를 통해 부하 분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관련된 게이트웨이의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라우팅은 커즌에 지정한 게이트웨이가 담당하며 장애가 발생할 경우 백업에 지정한 게이트웨이가 담당하게 됩니다. 커즌 항목에는 게이트웨이절에 등록된 게이트웨이 명만 지정할 수 있으며 서버 그룹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CLH OPT 설정이 있습니다. 서버절과 마찬가지로 게이트웨이절에서도 게이트웨이 서버가 기동될 때 그 게이트웨이로 전달되는 명령어 옵션을 정의합니다. 게이트웨이의 로그 파일 및 채널 연결 방법 등의 설정 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메인절부터 게이트웨이절까지 각 설정 값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tmax config 파일의 구성과 설정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max소프트 오은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max소프트 오은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max 명령어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tmax config 파일 컴파일 및 서비스 테이블 생성부터 tmax 시스템 기동, 종료, 그리고 관리 툴인 tmadmin 사용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tmax config 파일 컴파일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tmax는 config 파일 컴파일을 통해 config 파일 상의 에러를 점검하고 올바른 config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tmax 시스템은 규동될 때 tmax config 바이너리 파일을 토대로 환경이 세팅되기 때문에 컴파일 작업이 올바르게 되었다면 1차적으로 tmax가 문제없이 기동할 수 있게 됩니다. 컴파일 작업은 cfl이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cfl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공한 옵션으로는 필수 옵션으로 컴파일 대상이 되는 환경 파일 이름을 지정하는 I 옵션이 있고 부가 옵션으로 멀티노드 구성 시 노드별로 CFL을 위한 -n 옵션이 있습니다. 컴파일을 통해 만들어질 이진 환경 파일 이름을 지정하는 -o 옵션이 있으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폴트로 tmconfig라는 파일로 생성됩니다. 대부분 cfl-i 옵션만을 사용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 -n 옵션과 -o 옵션을 혼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테이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tmex는 config 파일에 서비스절에 등록된 서비스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환경 파일로부터 서비스 테이블을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서비스 테이블이란 서버마다 제공되는 서비스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파일로서 tmx 환경 파일에 등록된 서버와 서비스를 참조하여 생성됩니다. 서비스 테이블은 tmx config 바이너리 파일, 즉 tmconfig 파일을 참조하여 gst 명령어를 이용해 작성됩니다. 기본적으로 별도의 옵션 없이 gst 명령만을 사용하지만 필요에 따라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노드 구성 시 노드별 GST를 위한 -n 옵션이 있으며 컴파일된 tmx 바이너리 환경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f 옵션이 있습니다. 명령어를 실행하면 tmx 홈 디렉토리 하위 svct라는 디렉토리에 서버명 svc 탭.c 파일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tmx 시스템 기동 종료 명령어입니다. 먼저 tmboot 명령어는 tmx 시스템의 전체나 또는 일부분을 실행시키는 명령어로 tmx 환경 파일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실행합니다. 옵션 없이 실행되거나 F 옵션을 사용하면 모든 tmx 관리 프로세스들과 tmx 환경 파일의 서버절에 등록된 모든 서버 프로세스들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노드절에 등록된 모든 노드에서 tmx 관리 프로세스인 tmm, cll, clh 프로세스 순서대로 실행이 되고 tmx 관리 프로세스들이 생성된 후에는 서버절에 등록된 모든 서버 프로세스들이 실행됩니다. 또한 관리자 필요에 따라 원하는 옵션들을 사용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기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tmboot 옵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업 서버를 기동하는 B 옵션, 멀티노드 구성 시 해당 노드만 기동시킬 수 있는 N 옵션, 해당 서버 프로세스를 민 개수만큼 모두 기동시키는 대문자 S 옵션, tmx 엔진만 기동시킬 수 있는 대문자 T 옵션이 있고 tms 프로세스 하나만 기동시키는 -t 옵션이 있고 응용 서버 프로세스들을 모두 기동시키는 대문자 A 옵션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옵션들이 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예시를 보면 이미 tmx 엔진이 기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tmboot 대문자 S 옵션으로 특정 서버 프로세스를 기동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tmdown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mx의 종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tmdown을 실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서버 프로세스들이 종료되고 서버 그룹별로 tms 프로세스가 동작 중이라면 tms 프로세스가 종료된 뒤에 tmx 시스템 관리 프로세스들이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tmdown 옵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적으로 즉시 종료시키는 I 옵션, 멀티노드 구성 시 해당 노드만 종료시키는 N 옵션, 모든 응용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대문자 A 옵션, 그리고 해당되는 서버 프로세스를 모두 종료시키는 대문자 S 옵션, 해당되는 TMS 하나만 종료하는 T 옵션 등 여러가지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tmdown 예시를 보면 tmdown 명령어에 n 옵션을 사용하여 해당 호스트네임 즉 해당 노드만을 내리고 I 옵션으로 강제 종료시키는 예시입니다. 지금까지 tmx 기동 종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 tmax 관리 명령어인 tmadmi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madmin은 정보 확인 및 동작 관리를 위해 다양한 명령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하여 현재 처리 상태, 즉 처리 건수, 평균 처리 시간, 대기 건수, 평균 대기 시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운영 중인 시스템에 서버 서비스를 동적으로 추가하거나 일부 설정 값들을 동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tmadmin을 실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멀티노드 환경에서 로컬 노드에만 접속하는 L 옵션이 있고, 이와 비슷하게 지정한 노드에만 접속하는 N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으로 설정 값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마스터 모드인 N 옵션 등이 있습니다. tmadmin 접속 후 사용하는 명령어들 중 하나인 ti 명령어는 시스템 버전, 최대 사용자 수, 간단한 라이센스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tmax 시스템의 포트 정보 및 쉐어드 메모리 키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이언트 관련 명령어입니다. 현재 접속된 클라이언트의 환경 정보를 알려주는 CI 명령어는 현재 상태, 접속 IP 어드레스, 처리 건수와 같은 클라이언트의 제반 정보를 보여줍니다. S 옵션으로는 연결된 총 클라이언트 수의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DS 명령어는 현재 접속되어 있으나 아무 일도 수행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강제로 연결을 해제하는 명령어입니다. 마스터 모드인 tmadmin-m으로 접속 후 실행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CI 명령어로 클라이언트 ID를 확인한 후에 사용하게 됩니다. 제공하는 옵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접속을 즉시 해제하는 F 옵션, 특정 클라이언트 ID에 대해 접속을 해제하는 C 옵션, 지정된 시간을 초과한 세션의 클라이언트와의 접속을 해제하는 I 옵션, 모든 CLH에 접속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와의 접속을 해제하는 대문자 A 옵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tmax 모니터링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stat 명령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서버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st-v 명령어는 tmax 시스템의 환경 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서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v 옵션 뒤에 서버 이름을 지정하면 해당 서버에 관한 정보만 출력합니다. 또한 서버 이름에 아스터리스크를 조합하여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력되는 정보는 서버가 노레디인지 레디인지를 나타내는 스테이터스, 처리 건수를 의미하는 카운트, 서버의 큐인 건수를 나타내는 큐카운트, 큐에서 삭제된 건수는 큐피 카운트, 최대 큐인 건수를 초과하여 반환된 건수인 EM 카운트를 보여줍니다. 다음 st-p 명령어로는 서버 각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서버별 프로세스의 ID, 서버 프로세스가 속해 있는 서버 그룹, 현재 상태, 처리한 서비스 개수, 프로세스 평균 처리 시간, 처리 중인 서비스 이름 등이 출력됩니다. st-p 명령의 마지막 라인에는 총 처리 건수, 전체 평균 처리 시간, 현재 수행 중인 총 서비스 개수 등 통계 정보를 출력하여 한눈에 개괄적인 시스템 처리 현황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v 옵션과 마찬가지로 -p 옵션 뒤에 서버 이름을 지정하면 해당 서버 프로세스들에 관한 정보들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서버 프로세스가 런 상태일 때 경과 시간을 표시해주는 D 옵션과 -x D 옵션을 사용할 때 여러 줄에 나오는 항목들을 한 줄에 나오도록 하는 J 옵션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st-s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명령어입니다. TMX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동적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서비스 처리 건수와 평균 처리 시간, 현재 대기 중인 건수, 잠시라도 대기했었던 총 건수, 그리고 평균 대기 시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S 옵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O 옵션이 있습니다. 서버 프로세스와 서비스에 대해 특정 조건을 바탕으로 소트해서 원하는 순서와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우측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예제를 보게 되면 CA, 즉 처리 건수를 내림차 순으로 3건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다음으로 TMS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ST-T 옵션입니다. 각 TMS별 프로세스의 이름, TMS가 속해 있는 서버 그룹, 현재 상태, 처리한 개수, 평균 처리 시간 등이 출력됩니다. 앞서 다른 ST 명령어와 마찬가지로 이 T 옵션 뒤에 TMS의 이름을 지정하거나 애스터리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리모트 게이트웨이와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GWinfo, 줄여서 GWI 명령어입니다. GW 타입 옵션을 통해 사용하는 게이트웨이 종류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GWI 대신 TXGWI, NTXGWI, JGWinfo 명령어도 있습니다. 각각의 명령어들은 게이트웨이절에 정의한 모든 게이트웨이를 출력하거나 TMX 트랜잭션 타입인지, 논 트랜잭션 타입인지 또는 제우스용 게이트웨이 타입인지를 구분하여 출력해주는 옵션들입니다. 출력되는 정보로는 채널 방향과 리모트 게이트웨이의 어드레스와 포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동작 중인 TMX의 설정 정보를 알려주는 CFG 명령어입니다. config 파일에서 정의된 설정 정보뿐만 아니라 디폴트 값까지 포함한 모든 환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config 파일이 수정되어 있더라도 현재 기동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설정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설정 절별로 -t, n, v, s 등의 옵션과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설정되어 있는 환경 파일의 설정 값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set 명령어가 있습니다. 변경 가능한 항목은 앞에 cfg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항목 중에서 괄호가 포함된 약어를 표시한 항목들이 동적으로 변경 가능한 항목입니다. 예제를 보면 cfg-v svr2 명령어로 svr2의 설정값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max restart 설정에 괄호로 표기된 mr이 있으므로 동적 변경이 가능한 항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cfg로 현재 값을 확인한 후 set 명령어로 max restart 값을 500으로 변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드절의 CLHQ 타임아웃, 서버 그룹절의 로드, 서비스절의 SVC 타임값 등 동적 변경 가능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repeat 명령어입니다. 지정한 명령에 대해 반복 출력을 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사용 방법은 K 옵션으로 몇 번 반복 수행할지를 정하고 I 옵션으로 몇 초 간격으로 반복 수행할지를 정한 뒤에 반복 수행할 명령어를 넣어주면 됩니다. 예제는 st-s 명령어로 toLower 서비스 정보를 3초 간격으로 100번 반복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suspend와 resume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uspend 명령어는 서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더 이상 업무 처리가 불가능해서 해당 서버로의 스케줄링을 중지시킬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명령어가 실행되면 현재 처리 중인 요청을 정상 완료한 후에 더 이상의 동작은 하지 않고 요청되는 서비스들은 모두 CLH의 서비스 큐에 적체시키게 됩니다. 옵션을 통해서 서비스명과 PID를 지정할 수도 있고 서버 프로세스명과 개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된 서비스는 큐에 대기하며 리줌 될 때까지 대기하거나 맥스큐 카운트 및 CLH 큐 타임아웃 설정에 의해서 큐에서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예제는 SVR2 서버 프로세스를 서스펜드 시켜서 상태가 이제 블락이 되었고 큐에 9건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리줌 명령어는 서스펜드 상태를 해제하는 명령어입니다. 활동이 재개된 서버 프로세스는 큐에 대기 중이던 서비스를 처리하기 시작하고 요청되는 서비스에 대해 처리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예제는 앞서 서스펜드 시켰던 SVR2 서버를 리줌으로 활동 재개시킴으로써 큐에 적재되어 있던 9건이 처리가 되어 총 처리 카운트가 25로 증가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TMAX 시스템의 명령어와 사용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